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소 앞, 전광판에 찍힌 붉은 숫자가 숨가쁘게 바뀝니다. 1,400원이라는 견고해 보였던 심리적 저지선이 힘없이 무너져 내린 후 시장은 이제 1,450원이라는 낯설고 두려운 고지를 향해 거침없이 치닫고 있습니다. 딜링룸의 외환 딜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쏟아지는 매도 주문을 처리하기에 바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소리 없이 그러나 썰물처럼 빠르고 거대하게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우며 셀 코리아, 셀 코리아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등락 문제가 아닙니다. 환율은 한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가장 정직한 성적표이자 글로벌 자본이 한국이라는 배를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원화 가치의 급락은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명백한 조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1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냉정하게 말해 우리 돈의 가치가 그만큼 휴지 조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서글픈 증명입니다. 많은 국민의 내리 속에 1997년에 끔찍했던 트라우마가 본능적으로 되살아납니다. 국가부도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IMF 구제금융 신청, 줄도산한 기업들과 거리로 내몰린 가장들. 당시 환율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솟으며 나라 전체가 빚더미에 앉았던 그 공포는 우리 사회의 DNA 깊숙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 다시금 제2의 외환위기라는 불길한 단어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넘어 시장의 현실적인 공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과거와는 펀더멘털이 다르다, 외환 보유고는 세계적인 수준이다라며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 애쓰지만 시장은 정부의 구두 개입보다 자본의 냉혹한 논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무역 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로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진 채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틈새로 국부는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환율 쇼크는 대외 변수에 의한 일시적인 파도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알리는 쓰나미의 전조일까요?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 이른바 킹달러의 공습은 공통된 위기지만 유독 원화의 가치 하락폭이 주변 경쟁국보다 두드러지는 이유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반도체 신화의 흔들림, 중국 경제의 둔화에 따른 수출 타격, 그리고 내부적으로 골마 터지기 직전인 가계부채 문제까지. 안팎의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겹친 지금의 상황은 퍼펙트 스톰의 조건을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환율 1,450원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정밀하게 해독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자본전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거대한 달러의 역습 앞에서 난파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절박한 생존 기록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갈 때나 직구할 때 조금 비싸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환율 1,450원의 파괴력은 여행 경비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 가스, 자동차 연료부터 시작해서 매일 먹는 빵과 라면의 원료인 밀가루까지 모든 생필품의 가격표가 달러 가치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곧장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어제와 똑같은 양의 석유를 들여오기 위해 기업은 20에서 30% 더 비싼 원화를 지불해야 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전가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입발 인플레이션, 임포어티드 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의 장바구니 물가가 미친 듯이 뛰는 현상, 그 배후에는 치솟는 환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해 마진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고용 축소와 투자 위축이라는 실물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원화 가치만 이렇게 속절없이 추락하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돈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물처럼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 패드,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끌어올려 5%대를 넘나드는 고금리 시대를 열어젖힌 반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그 결과 한미 금리는 역전되었고 그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기축통화국이자 안전자산인 미국이 더 높은 이자를 주는데 굳이 리스크가 있는 한국 채권이나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달러로 이동하는 머니무브는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원화가 가진 태생적 한계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는 세계 경제의 풍향계 혹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로 불립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있어 글로벌 경기가 조금만 삐걱거려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세계 경제가 불안해질 때마다 현금화하기 쉬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원화를 투매하여 리스크를 회피합니다. 즉, 원화는 글로벌 위기 시마다 가장 먼저 매도 타깃이 되는 프록시 통화, 프록시 커런시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1,450원이라는 환율은 단순히 한국 경제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한국을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는다는 혹은 한국 경제를 세계 경기 침체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냉혹한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환율 1,450원의 공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증폭됩니다. 첫째, 기업 부채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원자재 수입이나 해외 시설 투자를 위해 대규모 외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환율이 1,200원에서 1,450원으로 뛴다는 것은 기업들이 갚아야 할 달러 부채의 원화 환산액이 순식간에 20% 이상 불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달러의 부채를 가진 기업은 갑자기 2,500억 원 이상의 원화 부채를 추가로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이자 비용은 물론 원금 상환 부담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업의 유동성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자금 조달마저 막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둘째, 외화 유동성 경색, 크레디트 크런치의 발생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계 은행이나 투자자들은 한국 금융기관에 빌려준 달러 자금을 회수하려 합니다. 국내 은행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비용, 가상금리, 시데스 프리미엄 등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시데스,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것은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는 국내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달러 대출을 해주거나 만기 연장을 해주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달러 자금줄이 마르면 수출입 대금을 결제해야 하거나 해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흑자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많은 대기업이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무너졌던 과정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자산시장의 동반 폭락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 주식시장은 필연적으로 급락하고 이는 가계의 자산 가치를 훼손합니다. 주식시장의 불안정은 곧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됩니다. 자산 가격 하락과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이는 다시 내수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부채 디플레이션, 데트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가속화합니다. 환율 급등은 국경을 넘어 들어온 충격이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가계의 소비 심리까지 한국 경제 시스템 전체를 동시에 마비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잔혹한 교사입니다. 우리가 겪은 1997년의 비극은 환율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생명선임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라는 정부의 호언장담을 믿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환율은 800원대에서 2,000원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신뢰를 거두는 순간 외환 보유고라는 방파제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보여준 처참한 사례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달러가 바닥난 국가가 겪어야 하는 치욕을 맛보았습니다. 기업들은 흑자 도산을 당했고 국가는 경제 주권을 IMF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기저에는 그때의 트라우마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설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안일함이야말로 위기를 부르는 가장 위험한 신호임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환율 방어에 실패한 국가들이 걷게 되는 파멸의 길은 더욱 선명합니다. 튀르키예, 터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잘못된 통화 정책과 대외 신뢰도 추락이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튀르키예는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라는 역주행 정책을 고집하다 리라화 가치가 폭락했고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나 금을 사들이기 위해 시장을 헤매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반복된 채무 불이행, 디폴트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퇴출당하다시피 했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속에 중산층은 붕괴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환율이 보내는 경고음을 무시하고 인위적인 개입이나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을 이기려 했을 때 시장은 냉혹한 보복을 가했습니다. 물론 2024년의 대한민국을 남미나 튀르키예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9위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서글픈 현실 때문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엔화 가치가 역대급으로 떨어져도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 덕분에 국가부도 위기로까지 번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러가 없으면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포대도 사올 수 없는 철저한 비기축 통화국이자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 범주에 속해 있으며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자금을 회수해야 할 세이템 기기 취급을 받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감지되는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 플러스 경상수지 적자의 그림자입니다. 과거 외환위기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달이 늘어나고 정부 재정 또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달러벌이 수단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많아지는 구조. 이것은 1997년 위기 직전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글로벌 투기 자본, 헤지펀드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이 취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지금 환율 1,450원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호는 거친 파도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며 침몰할 것인가? 환율 1,450원의 충격파는 수출 대기업의 명과 암을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일견 환율 상승은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는 호재처럼 보입니다.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 더 많은 원화를 손에 쥐게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초대형 수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환차익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벌어들이는 달러는 국가의 외화 유동성에도 숨통을 틔워주는 긍정적 효과를 줍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면은 극히 제한적이고 단기적입니다. 문제는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으로 갈수록 환율 상승의 악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원자재나 부품을 달러로 수입해와서 원화로 가공, 판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수입 원가는 급증하는데 이를 소비자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처럼 환해지, 해지, 위험 회피,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원가 상승의 충격을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마진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결국 현금 유동성 위기로 몰아넣어 흑자 도산의 위험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이는 곧 대기업의 공급망 붕괴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환율 급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첫째, 이자 폭탄의 현실화입니다. 환율 불안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고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게 되면 이미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게 됩니다. 매달 수십만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곧 소비 여력의 소멸을 뜻하며 이는 자영업자와 내수시장에 치명타를 가합니다. 둘째, 해외 유학, 이민 등 달러 수요를 가진 가계의 타격입니다. 유학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 가계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 교육비 부담이 이전보다 수백만 원씩 증가하게 되어 사실상 유학을 포기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셋째, 인플레이션 고통의 심화입니다. 환율로 인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이는 곧 서민들의 식탁 물가까지 끌어올려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용한 세금 역할을 합니다. 환율 1,450원은 수출 대기업을 넘어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인인 것입니다.